나는 28살에 처음으로 사람을 죽였다. 돈 때문도 여자 때문도 아니었다. 오직 한 장의 영수증 때문이었다. 아버지의 미소가, 그날 장례식에서 본 그 미소가 여전히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아버지는 모든 걸 무덤까지 가져갔어 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런데 그 영수증이 모든 걸 바꿔놓았다. 그날은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난 지 정확히 한 달째 되는 날이었다. 서울의 여름, 습기 찬 공기가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 방 안을 무겁게 만들었다. 나는 강남의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IT 회사에서 평범한 프로그래머로 일하며 매일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하는 삶, 특별한 야망도, 특별한 꿈도 없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그랬다. 그는 해군 장교였다. 평생 바다를 지키며 살았고 퇴역 후에는 조용히 사라졌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몇 년 전부터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나는 홀로 남았다. 아버지의 유품은 그 오래된 트렁크 하나뿐이었다. 장례식장에서 받아온 그 짐을 나는 제대로 열어보지도 않고 방 한구석에 쌓아두었다. 언젠가 열어볼까 그런 생각조차 들지 않았다. 아버지는 항상 비밀스러운 사람이었다. 해군 시절의 이야기조차 거의 하지 않았다. 바다는 모든 걸 삼킨다라고만 중얼거렸다. 그의 죽음도 갑작스러웠다. 심장마비. 병원에서 그렇게 통보를 받았을 때 나는 울지도 않았다. 그냥 텅 비었다. 그런데 그날 우연히 트렁크를 열었다. 청소라도 할 겸, 아니면 그냥 지루함 때문이었을까? 뚜껑을 열자 먼지가 피어올랐다. 낡은 해군 제복, 몇 권의 오래된 일기장, 그리고 그 영수증. 작은 종이 한 장, 접힌 채로 제복 주머니에 끼워져 있었다. 영수증은 20년 전 날짜였다. 2005년 7월 15일, 장소는 인천의 한 작은 병원. 출산 비용 영수증이라고 적혀 있었다. 어머니의 이름이 적힌 그 영수증. 하지만 아이 이름이 없었다. 아니, 아이의 성별조차 명시되지 않았다. 그냥 신생아라고만. 내 나이로 치면 그때 나는 8살 비건. 내 동생. 불가능했다. 어머니는 쌍둥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했다. 아니, 어머니는 나 하나만 낳았다고 항상 말했다. 손이 떨렸다. 영수증 뒤편에 희미한 필체로 적힌 글씨. 김민준에게. 용서해. 아버지. 김민준. 그 이름은 낯설지 않았다. 아버지의 부하직, 해군 시절부터 함께한 절친. 아니, 나에게는 삼촌처럼 여겼던 사람. 민준 삼촌은 아버지가 퇴역한 후에도 가끔 집에 와서 술을 마시곤 했다. 내 아버지는 진짜 사나이야 라고 웃으며. 그런데 왜 이 영수증에 그의 이름이?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나는 즉시 민준 삼촌에게 전화를 걸었다. 삼촌, 아버지 일기장 좀 봐도 돼요. 그는 웃었다. 물론이지, 재훈아. 언제든 와라. 그날 밤, 나는 인천의 그의 집으로 갔다. 바다 냄새가 나는 오래된 아파트. 민준 삼촌은 여전했다. 뚱뚱해진 몸, 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우리는 소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아버지의 해군 시절, 훈련 이야기. 그런데 영수증을 꺼내자 그의 얼굴이 굳었다. 이게 어디서 난 거냐? 나는 물었다. 아버지가 왜 삼촌 이름에 이걸? 그는 한참 침묵하다가 한숨을 쉬었다. 재훈아, 내 아버지는 큰 잘못을 저질렀어. 하지만 그건 내가 알 필요 없는 일이다. 그 말은 불을 지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일기장을 뒤졌다. 아버지의 필체는 단조로웠다. 바다에서의 일상, 훈련 기록. 그런데 2005년 7월 항목이 비어 있었다. 아니, 찢겨 있었다. 누군가 일부러 뜯어낸 흔적. 다음 날,
나는 병원으로 갔다. 그 작은 인천병원. 원무과 직원은 나를 기억하지 못했다. 20년 전 기록? 보관기간 지났어요.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돈을 쥐어주고 옛 직원 명부를 봤다. 간호사 한 명이 아직 근무 중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쌍둥이였어요. 한 명은 살아남지 못했죠? 다른 한 명은 입양됐어요. 쌍둥이, 내 동생. 입양. 머릿속이 폭발했다. 아버지는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지? 민준 삼촌의 이름이 왜 그 영수증에? 나는 다시 그를 찾아갔다. 이번에는 소주가 아니라 분노였다. 삼촌, 그 아이는 어디 있어요? 왜 아버지가 삼촌에게 용서해라고 썼어요? 그는 눈을 피했다. 재훈아, 그만해. 내 아버지는? 나 때문에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2005년 훈련 중 사고가 있었어. 내 아버지의 실수로. 부하 하나가 죽었지? 그 부하는 내 동생이었어. 민준 삼촌의 동생. 해군 훈련생. 아버지의 실수로 죽은 그 사람. 그 사고가 모든 걸 바꿔놓았다. 아버지는 죄책감에 사로잡혔다. 어머니의 임신을 알았을 때 그는 이 아이는 속죄의 증거라고 생각했다. 쌍둥이 중 하나가 죽었고 살아남은 아이를 민준 삼촌에게 넘겼다. 입양이 아니라 비밀리에. 삼촌이 그 아이를 키웠어요. 내 동생 대신 민준 삼촌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내 아버지는 나에게 빚졌어. 하지만 그 아이는 내 피가 아니야?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아버지는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지 않았다. 그는 나에게 짐을 남겼다. 그 영수증은 복수의 시작이었다. 내 동생, 그 아이는 어디에? 왜 삼촌은 숨겼지? 분노가 치밀었다. 나는 삼촌의 집을 나서며 다짐했다. 진실을 파헤치겠다. 그리고 누군가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민준 삼촌의 고백 후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서울의 밤은 항상 시끄럽다. 강남의 네온사인이 창문을 때리듯 번쩍였고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술 취한 웃음소리가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동생.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외로웠다. 어머니의 병상에서 아버지의 침묵 속에서 자랐다. 만약 동생이 있었다면? 그 아이가 나처럼 IT 회사에서 일하며 매일 커피를 마시며 버티고 있었다면? 아니, 그 아이는 삼촌에게서 자랐을 테다. 삼촌의 집, 그 바다 냄새 나는 아파트에서. 다음 날 아침, 나는 해군 기록을 뒤졌다. 온라인으로 접근할 수 있는 옛 훈련 로그. 2005년 7월, 인천 근해 훈련. 사고, 훈련생 이승호 사망. 지휘관 김태호, 아버지, 책임 아버지의 이름이 거기 있었다. 사고 원인은 지휘 부실. 민준 삼촌의 동생, 이승호. 그는 23살이었다. 사진을 찾아봤다. 젊은 얼굴, 미소 짓는 해군 훈련생. 삼촌과 닮았다. 그 사진을 보며 나는 울었다. 처음으로. 아버지의 실수. 그 실수가 내 가족을 갈라놓았다. 나는 삼촌에게 다시 갔다. 이번에는 녹음기를 챙겼다. 삼촌, 그 아이 이름이 뭐예요? 어디 살아요? 그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재훈아, 그만. 내가 알면 후회할 거야. 의문틈으로 보이는 그의 눈, 공포가 스쳤다. 나는 문을 두드렸다. 아버지가 왜 삼촌에게 그 영수증을? 왜 용서해라고 썼어요? 그는 한참 후에 문을 열었다. 거실은 어질러져 있었다. 빈 소주병들. 그 아이는
이제 내가 건드릴 수 없는 곳에 있어? 그 말을 듣고 나는 조사에 나섰다. 입양 기록. 한국의 입양 시스템은 비밀스럽다. 하지만 돈과 인맥으로 뚫을 수 있었다. 옛 병원 간호사의 도움으로 나는 입양 기관을 찾았다. 서울복지재단. 2005년 7월 16일 신생아 여아 입양. 양부모 박종수, 이정희. 주소 제주도 서귀포. 제주. 왜 제주? 아버지의 고향은 아니었다. 삼촌의 고향도 인천. 나는 비행기를 타고 제주로 날아갔다. 여름의 제주, 푸른 바다와 화산재 냄새. 하지만 내 마음은 차가웠다. 박씨 부부의 집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다. 작은 펜션. 바다의 속삭임이라는 이름. 나는 손님 행세로 들어갔다. 주인 할머니 이정희가 나를 맞았다. 어서 오세요. 젊은이 그녀의 미소 뒤에 피로가 보였다. 나는 방을 잡고 밤에 몰래 컴퓨터를 해킹했다. 아니, 프로그래머로서의 기술을 썼다. 펜션의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뚫고 가족 사진을 훔쳐봤다. 그곳에 20살쯤 된 여자가 있었다. 긴 머리, 아버지의 눈매. 내 동생. 그녀의 이름, 박소연. 소연. 그 이름이 내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제주대 학생이었다. 관광학과. 펜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았다. 나는 그녀를 지켜봤다. 아침에 바다로 산책하는 그녀, 웃으며 손님을 맞는 그녀. 내 피를 이어받은 동생. 그런데 왜 그녀는 우리 가족을 모를까? 아버지는 왜 그녀를 버렸을까? 아니, 버린 게 아니다. 보호한 거다. 사고의 죄책감 때문에. 그날 밤, 나는 소연에게 다가갔다. 펜션 테라스에서. 저희 소연 씨 맞죠? 서울에서 왔어요. 그녀는 웃었다. 네, 무슨 일로? 그녀의 목소리, 어머니를 닮았다. 나는 떨며 말했다. 당신의 친부에 대해 알고 싶어요.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분은 저를 버렸어요. 입양 서류에 그렇게 적혀 있대요. 버렸다. 그 단어가 칼처럼 꽂혔다. 나는 영수증을 보여줬다. 이건 당신의 출생 영수증이에요. 아버지가 남기신 거예요. 소연은 울었다. 우리는 밤새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의 삶, 제주에서의 고독, 양부모의 사랑, 하지만 항상 느껴지는 다름. 언니나 오빠가 있을까 봐 항상 상상했어요. 그녀가 말했다. 나는 고백했다. 나예요. 오빠예요. 포옹. 그 순간 세상이 멈췄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날 민준 삼촌의 전화. 재훈아, 그 애를 건드리지 마. 내 아버지의 적이 아직 살아있어? 적. 아버지의 적. 사고 당시 훈련을 감독한 상관. 현 해군 대장 최영준. 그는 사고를 은폐했다. 아버지를 희생양으로 삼아. 민준 삼촌은 그 사실을 알았다. 최 대장은 나의 복수 대상이었어. 하지만 내 아버지가 막았지. 복수. 그 단어가 내 안에 스며들었다. 소연을 데리고 서울로 돌아왔다. 우리는 함께 살기로 했다. 내 원룸, 이제 우리 둘이. 하지만 그림자는 드리워졌다. 최영준. 그는 왜 아버지를? 그리고 삼촌은 왜 이제야 말하는 거지? 소연이 서울에 온 지 일주일. 그녀는 제주를 떠나기 싫어했다. 오빠, 엄마, 아빠가 날 어떻게 생각할까?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안심시켰다. 우리는 가족이야. 이제부터. 하지만 내 마음은 복잡했다. 아버지의 비밀, 삼촌의 침묵, 그리고 최영준. 나는 그를 조사했다. 온라인으로, 해군 포럼,
뉴스 아카이브. 최영준은 지금 해군 참모총장. 60대 중반, 철저한 군인. 하지만 소문이 있었다. 2005년 사고 은폐. 몇몇 퇴역 군인들이 익명으로 올린 글, 김태호 중사는 희생양이었다. 진짜 책임자는 최 상사. 나는 삼촌을 압박했다. 그의 집, 이번에는 문을 부수다시피 했다. 삼촌, 최영준이 뭐예요? 왜 아버지를? 그는 무너졌다. 소주를 마시며 털어놨다. 승호, 내 동생이 죽은 날 최 상사가 명령을 내렸어. 훈련 강도 높여라라고. 내 아버지는 따랐지? 하지만 사고가 나자 최는 모든 걸 내 아버지 탓으로 돌렸어. 나는 증언을 했어야 했는데 승호의 장례 때문에. 입을 다물었지. 삼촌의 눈, 후회로 물들었다. 그리고 내 동생. 소연이는 내가 키운 게 아니야. 최영준이 입양을 주선했어. 속죄의 대가로. 최영준이 내 동생을. 분노가 폭발했다. 그는 아버지의 죄를 이용해 소연을 자신의 보호 아래 두었다. 제주 펜션의 양부모, 그들은 최의 지인이었다. 소연은 그의 꼭두각시. 아니, 그 이상. 나는 소연에게 말했다. 우리 동생, 그 새끼가 내 인생을 조종했어. 그녀는 믿지 않았다. 오빠, 왜? 그분은 제 입양을 도운 분이라고 들었어요. 나는 증거를 모았다. 이메일 해킹, 최의 비서에게 돈으로 입수한 문서. 2005년 김태호의 딸, 보호 조치. 최는 소연을 감시했다. 왜? 레버리지. 만약 아버지가 반발하면 소연을 위협할 수 있게.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 복수. 하지만 어떻게? 나는 프로그래머였다. 소연은 영리했다. 그녀는 직접 대면하자고 했다. 그분을 만나서 물어보자. 나는 반대했다. 위험해. 하지만 그녀의 눈빛, 아버지를 닮은 그 결이. 우리는 최영준의 사무실로 갔다. 해군 본부, 여의도. 보안이 철저했다. 나는 해커 기술로 출입증을 위조했다. 박소연, 특조팀 그녀는 그 이름으로 들어갔다. 나는 밖에서 기다렸다. 소연의 전화. 오빠, 들어왔어. 최 대장. 날 보고 웃어요. 그녀의 목소리, 떨림. 30분 후, 그녀가 나왔다. 얼굴이 하얗다. 그분이 모든 걸 인정했어요. 아버지의 실수, 은폐. 하지만 내 아버지가 선택한 길이라고. 선택. 아버지가? 소연은 울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한다고. 가족처럼 사랑. 그 새끼가. 나는 폭발했다. 그날 밤 우리는 최의 집을 찾아갔다. 한남동 고급 빌라. 경비가 있지만 나는 드론으로 감시를 피했다. 최영준은 집에 혼자였다. 아내는 해외. 우리는 문을 두드렸다. 누구세요? 그의 목소리, 여전한 군인 톤. 오문이 열리자 소연이 먼저 말했다. 아버님. 아니, 최 대장님. 그의 눈이 커졌다. 소연아. 어떻게? 나는 총을 꺼냈다. 아니, 장난감은 아니었다. 다크웹에서 구한 권총. 아버지를 죽인 이유를 말해. 그는 웃었다. 죽인. 김태호는 자연사했어. 심장마비. 하지만 그의 눈, 거짓. 그는 털어놨다. 2005년 사고 후 내 아버지는 증언을 하겠다고 했어. 나는 막았지? 돈으로, 그리고 내 동생으로. 소연을 인질처럼. 아버지는 포기했다. 그는 무덤까지 비밀을 가져갈 거라 믿었어. 최의 미소, 차갑다. 하지만 내가 그 영수증을 찾았군. 나는 방아쇠를 당기려 했다. 소연이 막았다. 오빠, 안 돼. 이건 잘못돼서 갈등?
그녀의 눈, 동정. 최에게. 그날 우리는 도망쳤다. 하지만 최는 쫓아왔다. 그의 사람들, 해군 특수팀. 서울 거리 추격전. 나는 소연을 보호하며 달렸다. 왜 그를 죽이지 않았어? 그녀가 물었다. 오빠, 나 그분이 날 키워준 은인이야, 은인. 배신의 시작. 소연은 최의 편. 소연의 말, 그게 모든 걸 뒤집었다. 은인, 나는 차 안에서 소리쳤다. 서울의 야경이 스치듯 지나갔다. 그 새끼가 아버지를 죽였어. 우리 가족을 갈라놓았어.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오빠, 최 대장은 나한테 편지 썼어. 내 아버지의 실수를 용서한 대가로 널 지켰다고. 편지. 최가 소연에게 보낸 수십 통의 편지. 그녀의 방에서 발견한 그것들. 소연아, 바다처럼 강하게 살아라. 아버지의 말투를 흉내낸 글씨.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소연은 최의 꼭두각시였다. 아니, 세뇌. 제주에서의 삶, 펜션, 그 모든 게 최의 설계. 왜 나한테 숨겼어? 나는 물었다. 그녀는 울었다. 오빠, 나도 몰랐어. 오늘 처음 알았어. 하지만 그는 나를 버리지 않았어. 아버지는 버렸지. 아버지를? 내 아버지를 비난하다니. 우리는 싸웠다. 원룸에서 소연은 짐을 쌌다. 나 제주로 돌아갈게. 오빠, 이 복수는 잘못됐어. 그녀가 떠난 후 나는 홀로 남았다. 다시 외로움. 하지만 이번에는 분노가 더 컸다. 민준 삼촌에게 갔다. 삼촌, 소연이가 최 편이야. 그는 한숨 쉬었다. 그럴 줄 알았어. 최는 사람을 조종하는 재주가 있지? 나도 그랬으니까. 삼촌의 고백, 또 하나. 승호 죽은 후 최가 나에게 돈을 줬어. 입 다물어라고. 나는 받아들였지. 그리고 소연이를 봤을 때 그 아이가 승호를 닮아서 키우고 싶었어. 하지만 최가 막았지. 삼촌도 배신자. 아버지의 친구라 믿었던 자가 돈에 팔렸다. 나는 최영준을 직접 노렸다. 그의 일정을 해킹했다. 내일 해군 기념식. 여의도 공원. 나는 거기 갔다. 군복 차림의 군인들 사이 총을 숨기고 소연의 전화가 왔다. 오빠, 제발. 최 대장님을 만나러 가. 이야기로 풀자. 이야기? 너무 늦었다. 기념식 중 나는 무대 뒤로 잠입했다. 최영준, 연설 중 바다를 지키는 우리 해군, 그의 목소리, 위선. 나는 총을 겨누었다. 하지만 소연이 나타났다. 그녀가 그의 팔을 잡고 대장님, 저 재훈 오빠예요. 최가 나를 봤다. 미소. 재훈 군, 앉아라. 이야기하자. 나는 망설였다. 총을 내리자 특수팀이 나를 제압했다. 체포. 하지만 최는 풀어졌다. 내 아버지처럼 용서한다. 감옥은 아니었다. 최의 사무실. 그는 차를 따랐다. 재훈아, 내 아버지는 영웅이었다. 사고는 불가피했어. 나는 그를 보호하려 했지. 거짓말. 문서, 녹취록. 나는 그의 컴퓨터를 해킹하며 증거를 모았다. 최는 부패했다. 해군 예산 횡령, 뇌물. 2005년 사고 은폐는 빙산의 일각. 소연은 그녀는 최의 딸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의 채택된 딸. 그는 소연을 사랑했다. 아버지의 죄로 인한 속죄로. 나는 소연을 설득했다. 동생아, 저 새끼는 우리를 이용했어. 그녀는 갈등했다. 오빠, 만약 복수하면 나도 잃을 거야. 가족 vs 진실. 나는 결정했다.
최를 폭로. 언론에 증거를 보냈다. 익명으로. 다음 날 뉴스. 해군 총장 부패 스캔들. 최영준 사임.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나에게 왔다. 재훈아, 이게 내가 원한 거냐? 소연이가. 슬퍼할 텐데. 소연의 눈물. 그녀는 나를 탓했다. 오빠, 왜? 이제 다 잃었어, 갈등의 절정. 나는 후회했다. 복수는 파괴였다. 스캔들 후 최영준은 사라졌다. 언론의 추궁, 재판. 그는 모든 걸 부인했다. 김태호의 딸을 보호한 건 인도주의에 의하지만 증거가 산더미였다. 내 해킹, 삼촌의 증언. 삼촌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TV에서. 최 상사는 내 동생을 죽였어. 그의 눈 해방된 듯. 소연은 제주로 돌아갔다. 펜션, 그녀의 집. 나는 따라갔다. 동생아, 미안해. 그녀는 바다를 보며 말했다. 오빠, 남 최 대장을 용서할 수 있어? 그는 날 사랑했으니까 이 용서? 나는 소리쳤다. 그 사랑은 독이야. 아버지를 죽인 독, 싸움. 그녀는 나를 밀쳤다. 아버지는 실수했어. 최 대장은 그걸 덮었지만 나한테는 아버지였어. 트위스트. 소연의 비밀. 그녀는 최의 편지가 아니라 그의 DNA를 알았다. 아니, 테스트 결과. 오빠, 나의 쌍둥이 중 살아남은 게 아니야. 아버지의 실수로 죽은 훈련생, 이승호 삼촌의 불륜 아이일지도 몰라. 위충격. 병원 기록, 다시 확인. 어머니의 임신, 타이밍. 2005년 7월, 아버지의 훈련 기간. 어머니는 혼자 병원에 갔다. 아버지는 바다에 있었다. 진짜 아버지는? 승호. 민준 삼촌의 동생. 아버지의 영수증, 용서해. 아버지는 알았다. 어머니의 배신, 승호와의 관계. 사고로 승호가 죽자 아버지는 죄책감에 쌍둥이를 키우기로 했다. 하나는 죽고 소연은 최에게 넘김. 최는 그걸 알았고 이용했다. 모든 게 엉켜 있었다. 배신의 고리. 나는 무너졌다. 그럼 나는 누구지? 소연은 안아줬다. 오빠, 우리는 가족이야. 피가 아니어도 하지만 최영준이 나타났다. 재판 전 제주에. 재훈아, 소연아. 진실을 말할게. 승호는 내 어머니와 사랑했어. 나는 그걸 막으려 했지. 사고는 내 복수였어. 그는 승호를 죽이려 훈련을 강요했다. 아버지는 그걸 알았지만 침묵. 최후의 선택. 나는 총을 들었다. 이번에는 진짜. 죽어. 하지만 소연이 막았다. 오빠, 그만. 이게 끝이 아니야, 총성. 아니, 나는 쏘지 않았다. 최가 스스로. 용서해, 소연아. 그의 피, 바다에 스며들었다. 아니, 상상. 그는 자살하지 않았다. 그는 웃었다. 복수는 끝나지 않아. 트위스트의 끝. 최는 증거를 남겼다. 그의 죽음 후 비디오. 재훈아, 내 아버지는 살인자야. 승호를 죽인 건 그였어. 증언 영상. 아버지가 승호를 밀쳤다. 어머니를 두고 모든 게 뒤집혔다. 아버지, 배신자. 어머니, 불륜. 삼촌, 공모. 소연, 피해자. 나, 복수의 희생양. 결말. 소연과 나는 제주에 남았다. 펜션에서 바다를 보며. 오빠, 용서할까? 그녀가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모르겠어.
하지만 살자, 비극. 아니, 모호. 독자여, 누가 옳았을까? 아버지, 나. 논쟁하라.